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2심이 이번 주 금요일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사실 1심이 굉장히 중형이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12월 12일 조국 대표의 이제 최종 3심이 진행될 예정이기도 한데 요거는 좀 제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뭐 1심에서 이제 네. 신진우 부장판사가 판결을 썼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중형 아니에요. 그렇게 중형 아니고 물론 이제 9년 6개월이 나왔으니까 9년 6개월은 중형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 신진우 부장판사가 판결 대충 썼으면 진짜 15년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비해서는 가볍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판결문 설명 자료 이런 거 좀 꼼꼼히 봤는데 네. 신진우 부장판사가 진짜 자리에 앉아가지고 10원, 20원까지 다 계산을 갖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한테 유리한 거는 유리하게끔 뺐어요. 오히려 이화영한테 유리한 판결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더 이화영을 봐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이화영 부지사 판결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변수는 딱 하나가 있어요. 네. 변수 하나가 뭐냐면은 그때 리호남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리호남이 드러나지를 않았어. 근데 김성태 회장이 70만 달러를 리오남한테 필리핀 마닐라에서 줬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리오남이 필리핀에 오지도 않았다, 오는 흔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화영 부지사와 민주당의 주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리오남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공작원이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간첩이거든요. 간첩이 뭐 흔적을 갖다 남기겠습니까? 네. 배가 지나간 자리에 무슨 흔적이 남습니까? 흔적이 남으면 공작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지. 그런데 리오남은 지금 한 70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2018년 막 이럴 때에도 60대 중반이었고 달코 다른 노회한 그러한 공작원 리오남이 그렇게 흔적 남길 일을 갖다가 객관적인 사진이나 흔적이라고 하는 게 사진이나 어떠한 그 뭐 공적인 문서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남기거나 그게 흔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재판 진행되는 걸 봤더니 그 부장판사도 재판장도 리오남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는 안 왔다 이렇게 주장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김성태 회장하고 방용철 부회장은 아주 그냥 그 구체적인 정황 들어가지고 리오남이 이렇게 호텔에 이렇게 왔고 뭐 안경을 썼고 뭐 옷은 어떤 걸 입었고 그 다음에 리오남한테 돈을 줬을 때 어떤 그 가방에다가 그 돈을 줬는데 그 가방은 뭐죠 조니워커 블루 리미티드 한정판 두 병 사니까 줬던 그러한 그 가방이었고 이런 걸 세세하게 증언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부장판사가 재판장이 리오남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판결이 달라질 거고 만약에 그 리오남이 온 거 맞고 그때 김성태 회장이 70만 달러 현금으로 준 게 인정된다 그 정도면 충분히 내가 그 납득이 된다 그러면 형량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 듣는 와중에 이제 댓글로도 얘기를 주셨는데 네네. 지금 12월 19일로 이 이화영 부지사의 그 재판이 연기가 됐다고 하네요. 갑자기 왜 또 연기가 됐는지 네네.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조국 대표 선고는 12월 12일 아직 연기 안 된 것 같아요. 네네. 네.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조국 대표 거는 1심도 징역 2년, 그 다음에 항소심도 징역 2년이었는데 네.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게 2년짜리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2년은 너무 낮게 잡아준 거예요. 이 역시도 죄에 비해서 가볍다. 왜냐하면 누구랑 비교해 보면 되냐면 네. 숙명여고 쌍둥이 있었잖아요. 아. 그 아버지가 숙명여고 교사였어요. 네. 부장교사. 그 부장교사 그 아버지가 몇 년 받았느냐. 3년 받았어요. 근데 그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냐면은 업무방해죄거든요. 그 입시나 뭐 그런 그 업무를 방해했다. 그런데 조국 대표는 업무방해만 있는 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무서 작성, 뭐 그다음에 뭐 작성된 허위공무서 뭐 행사 뭐 이런 것까지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까지 있어요. 유재수 감찰부마 사건.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아니 숙명여고 쌍둥이 아버지 부장교사가 3년 받았는데
이게 청와대 민정수석했던 사람이 징역 2년이 맞는가? 저는 그거 굉장히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1심 때 너무 봐줬다. 그랬는데 항소심도 뭐 똑같이 나왔다니까 어쩔 수 없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그냥 2년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딱 봐도 만약에 그 조국 대표에 대한 사건이 더 딜레이가 되거나 아니면은 양형이 바뀌거나 아니면 유무죄 자체가 바뀌거나 하려면 네.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전원합의체로 올라가야 돼요. 아.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대법원 소부에 대법관님들이 4분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조국 대표 사건을 그 재판하는 주심은 그 누구야 엄상필 대법관이고요. 엄상필 대법관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할 때 그때 맡았던 사건이 정경심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징역 4년을 갖다가 선고하면서 아주 강하게 일가를 갖다가 하셨던 분인데 네. 그분이 주심이야. 주심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반대로 조국 대표랑 굉장히 친한 법관이 대법관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컨대 그 대법관이 내 친구 조국은 무조건 좀 더 기회를 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도 내 생각 달라 이러면 그러면 그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원합의체로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몇몇 사람들은 저 이은구 대법관이 그렇게 그 리젝션을 갖다가 하면 그러면은 조국 대표 사건이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올라가고 그럼 또 시간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그럴 수 있을지 몰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12.12 그날에 그 판결 선고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올라간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뀔 게 없으니까 그 소부에서 판결한다는 거지. 만약에 뭐 유죄가 무죄되거나 아니면 그 형량이 뭐 잘못됐다 해가지고 파기환송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은 이제 전원합의체로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12월 10일 그날이 목요일인데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이 그날 나올 거고요. 네.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날 그 법정 구속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조국같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뭐 당대표 근데 아닙니까? 보통은 3심 끝나면 그래도 법정 구속을 하는 게 수순 아닌가요?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네. 조국같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구속 수감되는 게 말미를 좀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며칠 정도 주나요? 그냥 목요일이니까 네. 그래도 주말은 쉬고 월요일 날 들어와라 해가지고 목금토일 이렇게 나흘 동안 집에서 이렇게 신변 정리도 하고 또 당대표니까 또 그 조국혁신당 이름 자체가 조국당이잖아요. 그 조국당 뭐 이것저것 정리할 것도 좀 정리하고 후임자 뭐 원내대표 뭐 한테 뭐 당대표 뭐 직무대행 시키고 뭐 그런저런 할 일이 좀 있을 테니까 그런 정도 그 말미를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12월 10일 목요일에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된다. 땅. 네, 좋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55분 동안 좀 얘기를 한참 달려왔는데 제가 변호사님의 명성은 들었지만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고 좋아하실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말씀하시는데 아닌 것 같은데. 질문을 진짜 변호사님 이렇게 말씀 잘하실지 모르고 네네.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지금 네. 딱 반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정신 변호사님 차리세요. 제가 정신을 네. 못 차렸네요. 네네.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안 되겠어요. 지금 못다한 질문이 너무 많아서 네네. 나중에 제가 또 연락드릴 거예요. 자주 네. 오시고 이제 끝으로 저희 뉴스엔지 이제 처음 와주셨는데 정혁전 TV에서 오신 분들 너무너무 정법전 TV에서 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저희 구독자분들도 많이 가서 좀 사랑해 주시고 또 오신 분들도 저희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이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저는 뉴스 엔진이 네. 대한민국을 바꾸는 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뉴스만의 엔진이 아니고 네. 진짜 국민의힘을 바꾸는 엔진이 됐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21세기가 벌써 24년이나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가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으로 이렇게 잘 컸으면 좋겠다. 그 생각합니다. 지금 하진식님께서 뉴스 엔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엔진 성능 좋다? 네, 감사합니다.